여러분의 오후를 확진시켰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국방부의 사드 전격 배치에 중국의 보복 수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와 제품 불매 운동은 반한 감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그 속도전의 불안감과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탄핵 선고가 2주에 이뤄질지 또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 침묵 속 헌재는 오늘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6일 밤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일부를 전격 반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지 6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4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속도전에 불안감과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주된 보복 타깃은 정부의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중국은 자국 내 롯데마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불매운동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관광 금지령까지 내려 이달 제주 관광객 11만 명이 관광 예약을 취소했는가 하면 중국 내 반한 감정 또한 확산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 경제, 외교가 심각한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지금부터 분석해봅니다. (3월 8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부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6일. 사드 발사대 2기 등을 전격 반입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 피해는 전혀 아랑곳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대선 토론회. 대선 후보 예비 후보들 토론회. 예비 후보 토론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여기 출연하셨네. 네? 사드 배치를 한번 인용해서. 네. 전격적으로. 예, 전격적으로. 매주 수요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자, 김강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혼자 봄이 오셨어요. 마음으로라도 봄을 좀 맞이하려고. 예, 잘 오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 아까 인사하시는데 우리 TBS 방송국 아나운서신가? 네. 하고 깜빡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깜빡했는데 이번에도 깜빡했고. 예,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장 기자님, 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 지금 처해지고 있고.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 미중 양국 간에 낀 신세가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반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너무나 비밀리에 군사 작전 그러니까요. 하듯이 오밤중에 사드를 일단 갖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갖다 놨으니까 일단 질러봐.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이 포장 뜯지 말고 일주일 안에 반품해라. 홈쇼핑처럼 그런 얘기들이 막 예.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일주일 국민들이 얼마나 슬프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장 뜯지 말고 바로 반품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일, 그러니까 6일, 예. 지난 6일 오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자리에 한민구 장관을 상대로 국회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 오는 거냐 물었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미국의 군 C-17이죠. C-17이요. C-17 기를 타고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민구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심판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지고 예. 있어서 이 문제도 심각하죠. 엎친 데 덮친 거로 또 미국 무역 대표부 포함해서
국가무역위원회에서 지금 LG, 삼성을 찍어가지고 무역 사기 하지 말고 불공정 무역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강대국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사드 싶습니다. 배치하면 경제는 좀 봐주시. 니도 저도 아니면 뭐 어떻게 먹고 살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예.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정부 그 상임위원회죠. 국방위원회에서 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막 화나죠. 언론 국회의원 해갖고 야단 좀 쳤으면 솔직한 심정이. 근데 뭐 누굴 야단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방부는 국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신들은 이 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군인들이니까 군사작전을 한 거죠. 근데 군사작전을 하려면 적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군사작전을 한 이유는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를 속이는 북한에게 거예요, 국회를. 북한을 속이기 위해서 예. 급시에 이것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면 군사작전처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까봐 혹시 국회가 알까봐 이것을 비밀리에 숨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국방부는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될 거고 지금 C-17이 우리는 일반적 정상적으로 전날 떴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언제 발진한 건지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 머물다가 온 건지 아니면 진짜 바로 그날 뜬 건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실제 언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다 저 사람들 얘기를 다 믿고 인정을 좀 하더라도, 예. 도대체 국방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7월 8일 배치한다고 할 때도 일정표가 없었는데 미국도 일정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김 의원님도 지적을 계속 했잖아요. 2017년도 사드 배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미국은 입장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12월까지 배치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또 4월, 5월. 왜 우리나라 정치 일정이 이렇게 대선 전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결국 이제 알박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라도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명분조차 거의 상실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사실 원래 사드라고 하는 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기지가 다 완성되어 있으면 원래 교범상에 보면 48시간 이내에 포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정말 필요한 군사 무기, 그러니까 군사적 ROC를 적합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지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쓰지도 못하지도 못하게 부속 일부만 지금 가져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가져와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창고에는 쌓아두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군사적 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그 대선 기간이 당겨지니까 4월, 5월에 한다고는 계속 발표했는데 헌재의 선거 기간도 이번 주로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2주 안에는 뭐라도 알박기는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 불가역적.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되돌리려면 입는 피해는 국민들이 다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방부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예. 회의가 듭니다. 예. 정평론가님, 네. 이게 이제 지금 사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안 하는데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야 이거 그냥 결론 뚱 뛰어넘고 결론까지 가서 너네 대국이 너무 졸렬한 행동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 한 축이 있고 네. 또 그 다른 갈래가 정말 한번 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좀 해보자. 근데 사실 두 개가 묶여야 되는데 이 두 갈래가 또
보수 진보 이념에 따라서 또 갈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중국이 정작 화내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이고 체면이고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의도가 있었었는데 요구사항도 있었었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지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공식 석상에서 한 3번 이상 그렇죠. 사드 안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정면 도전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대국적인 사고인데 거기에 대한 불통, 뭐 의사소통도 없이 치고 나갔다는 것에 대한 뭐 분노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켠에서는 뭐 중국을 이해하자 이런 면도 있고, 다른 한켠에서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제 과거 노르웨이에 뭐 연어 수입 제한하고 이럴 때도 실은 이제 남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즉 그때 당시 왜 갑자기 투덜대냐면은 반체제 반체제 인사 노벨 예. 평화상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라. 노르웨이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3일 있다가 연어를 딱 수입 금지하면서 그때 완전히 노르웨이 어업 쪽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중국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중국이 이게 말이 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었으면은 좀 더 딜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정부도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경제 채널에서도. 그러나 아마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제 치고 나갔었고, 예.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이제 김 의원님께서 이제 불가역성, 가역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시작도 안 한 거죠. 단계입니다. 예. 왜냐면은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류라는 걸 건드렸거든요. 한류가 크죠. 연예인들 TV 출연 못 나와, 막 CF 못 나와,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막 50% 반토막 나. 그러나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큰 파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국을 하나를 던지고 건드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치고 들어온 게 이제 관광객. 예. 그럼 이제 내수 관광이 건드리죠. 이것도 실은 또 크지도 않죠. 그러면서 실은 아마 중국도 되돌릴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불가역성을 치고 나가면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뒷감당을 알아서 해라라는 이제 후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후가라는 것은 친구끼리 하는 아주 진짜 그런 용어입니다. 너가 이제부터 협박할 때 하는 그런 걸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한테 썼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건드리겠다. 저는 그게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분명히 경제 보복은 있을 텐데, 예.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오게 되니까. 과연 우리나라 당국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어떤 불가역적인 조치를 예. 취했는지에 대한 그 소통 부분은 많이 의문이 가고 아쉽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제 3차례 이상 시진핑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공식 석상에. 예, 황교안을 만나서도 얘기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그 얘기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역대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동의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중국 경제 스타일이나 중국 대외 정책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저쪽의 대외 정책을 저렇게 하니 만약 이렇게 해서 경제 보복을 당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국익적 입장에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후자는 분명히 몰랐었다면은 그것은 경제 무능이고. 예, 무능이죠. 왜냐하면 예. 이미 일본도요 5년간 괴롭혔습니다. 그 생각고 열도 붙었을 때 하고 예. 필리핀, 몽골,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괴롭힌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사드를 밀어붙였을 때 얘네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당연히 경제 관료라면은 알고 있고 예. 정말 그 카드를 꼽았을 때 대응책을 보험을 들어놓고 했는지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거 정말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행태가 속수무책 당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제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꼼수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전혀 배치가 아니라 전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뜻을 좀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배치와 전개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사드를 전개한 거죠. 일부만 갖다 놨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변하고 싶은 혹시 태도. 배치나 전개가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해석하기에 더 유리하게끔 그 한자를 쓴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김광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북한을 속이기 위한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아, 그거 한국 국민과 정확해요. 그렇죠. 한국 예.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4월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그것도 대선 시기지 않습니까? 요 때를 앞두고 꼭 갖다 놨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2년에 NLL로 대선을 치렀던 이른바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세력이 결국에는 2017년에 사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것을 원래 12월 예정 그러니까 배치 예정이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예. 4월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안보 장사로 이번 대선을 돌파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드를 쟁점으로 삼아서 안보 대선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저런 무역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국민이 어떻든 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건 말고는 계산이 없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쟁점과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갖고 대선을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높은 차원의 이제 그 결정이고 그런 전략을 구사한 건데 어쨌든 대국민을 상대로 전략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 한축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국방부 내에 미국 무기 체계와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이 무기 체계와 연관된 국방부 내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다. 예, 뭐 방산 마피아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그렇죠. 누구나 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록히드 마틴과 연관되고 그렇죠. 있는 이 사안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사적 효용성만으로는 도저히 아닙니다. 납득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로 보세요, 그거를? 현재로 보면은 뭐 알고 보면 말 그대로 군사 마피아가 있을 수도 있는 있고, 것이고요. 안보 장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드가 도입되는 순간부터 예. 군사 마피아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군비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건 상대가 쏘면 맞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사드 이 한 개 포대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으니까 2개, 3개를 더 사야 된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라고 예측을 하는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말하는 것이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얘기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저층 방어는 어떻게 할 거냐? 패트리어트를 좀 더 사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밀어붙여집니다. 그리고는 연관돼서 나오는 말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하. 기존에 들어왔었던 이 록히드 마틴사의 제품으로 일괄로 구입하자라고 하는 형식이 취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예.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한 측면은 어쨌든 무기 경쟁을 통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일정하게 이득을 보는 것은 그 락히드 마틴사만 이득을 보겠습니까? 뭐 연관되는 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익을 보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로 보면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비 경쟁을 계속 가속화시켜야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거의 10배 이상 매년 군사비를 쓰고 있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예. 매번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예산이 깎일 바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군비를 확장시키고 조직을 확대시켜내기 위한 본인만의 예. 정치적 그룹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데 조직을 그것을 위해서라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군비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군비 경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평랑 네. 의원님, 일단 지난해 7월 8일 배치 결정을 했을 때가 이제 1단계 보복이 이제 1단계라고 그렇죠. 시작이다. 경고다. 네. 그리고 이제 롯데하고 부지 계약을 하면서 2단계가 시작됐는데 2단계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경제가 뭐 아까 잽을 맞았다고 하는데 잽 맞고 그 다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3단계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 네. 그러니까 그 토지가 공유되는 그 주한미군에게 토지가 공유되는 시점이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되고 사드가 배치가 되면 이제 3단계
중국에 이제 이 카드가 있죠.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데 네. 그때쯤 되면 지금 우리 전체 중국 수출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중간재 수출이 70%라고 하는데 네. 그게 막히게 되면 이제 재벌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그 부분, 그 상품 수지가 거의 막판 예. 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즉 5년간 일본도 괴롭히고 했던 이유가 하나 던지고 피를 말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걸 어떻게 했나 보시면은요. 7월 8일 작년에 예. 결정됐을 때 8월에 한 달간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한한령, 금한령을 내리거든요. 작년 8월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고꾸라지고 그렇게 또 맞습니다. 금한령 하면서 이제 한국 그 연예인도 출연 안 하고 TV 프로그램 못 틀고 한류를 막는다가 이제 금한령. 그때 예. 그런 식으로 뭐 나오면 뭐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됐고 연초에 히든 카드를 또 얘네가 끌어든 게 예. 그 베이징에서 여유국이 사장들 50개 사장들 불러가지고 이제 한국 관광객 단체 관광. 네, 단체 예. 관광 못해라. 그랬더니 이미 팔았는데요 하니까 3월 15일까지는 소화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2주간 유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아직 단체 관광객이 안 온다 하지만 정말 안 오는 거는 이제 15일 이후, 3월 3월 말, 15일 이후. 4월에 이제 진짜 안 오게 될 거고 이제 그때가 힘든데 중국 여행사들이 다 구경이라는 게 맞습니까? 구경은 아니지만은요. 그 베이징에서 그 50개사를 불렀는데 아. 그게 50개만이 아니라 상징이거든요. 아. 50개 단체 관광에 하면은 베이징 외에 나머지 선전 이런 데도 다 알아서 기죠. 예. 정치와 자유로운 경제가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수직적이고 되게 암묵적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다 구두 지시입니다. 예. 그 구두 지시도 여행 보내지 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눈빛으로. 눈빛 뭐 이 정도. 최순실이 중국 가서 활동했으면 정말 먹히죠. 그러네. 먹히는데 여기 오지 말고 왜 거기 가 있지.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요. 중국도 약간 이게 멈칫했던 게 예. 그 중국이 그 순서대로 많은 2단계, 2단계, 3단계 카드는 6월 배치를 보고. 내가 염두에 두고 요번에 먼저 관광을 때린 거라고 예. 보거든요. 그러고선 아마 그 다음 카드가 있겠고 6월에 강하게 나올 게 있을 텐데 예. 우리가 먼저 지금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사드를 들고 들어오니까 어제 가장 흥분한. 예, 그러니까 6월인 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예. 중국도 이제 당황을 해서 아마 바로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 다음 주에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올 텐데 그게 뭘까? 아마 금융 쪽 서비스 금융을 더 압박하고 마지막 단계가 상품. 예.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간재 수출 얘기하셨는데 네. 이때는 중국 자국도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삼성전자, 현대차 태클 걸지만은 그쪽도 피해가 크고 상품 수지를 건드리는 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WTO 제소가 가능해요. 거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일 텐데 그 앞부분 관광객 가지 마라, 유커 못 가서 한국 내수 죽여라, 막 이런 부분까지는 금한령 관광객까지 왔고 그 다음에 금융. 예. 금융은 지금 뭐 주식 비중은 크지 않지만 채권 비중에 한국 나라 국채 비중을 한 18%, 20%를 중국이 들고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18%에서 20%를 갖고 있어요? 예. 중국 그리고 또 그 보유자들이 한국 국채 가진 것들이 다 국유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중국이 공산당의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또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카드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중국도 지금 우리가 워낙 발빠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상을 깬 거 아닙니까? 6월인 줄 알았더니 바로 어제 들어와 버렸으니까. 예상을 깨고 그제밤에. 발빠르게 하면 보통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칭찬을 해도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뭔가 바로 이번 주 말쯤에는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롯데 영업정지 이상의 것을 아마 중국도 급박하게 꺼낼 그런 모양새고 있네요. 예. 근데 김현 제가 예. WTO와 관련해 깜짝 가지고 놀랐어.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그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예. WTO 제소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 무역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보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예외 조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는 WTO에 제소할 수 있다. 마치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안보 예외 조항 때문에 실제 이것도 큰 효력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WTO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우리 여기 정평론가님이 네, 얘기한 네.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가 얘기했죠. 한중
W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제무역기구에다가 이거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왔다가 네. 기자들이 물으니까 글쎄 검토적인데 좀 부정적일 것 같네요.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분노를 줄이기 위한 펌퍼링 역할을 하는 거에 그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 더 예, 장관님 예. 말씀에 덧붙이는 예. 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WTO는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심판이기 때문에 물증을 잡아야 그렇죠. 돼서 지금처럼 여유국에서 그냥 눈빛으로 이런 그럼요. 것들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대한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나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보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증거를 잡아도 장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WTO에서 중국을 무너뜨린 유일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그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막았을 때 그거를 WTO 끝까지 가서 이제 승소를 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예, 오래 걸렸고 그때도 이게 안보에 걸리냐 마냐가 굉장히 쟁점이었었습니다. 근데 생각고 열도를 놓고 우리 땅이야 한 거는 실은 안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WTO도 일본 손을 들어줘가지고 네. 야 히토리 수출해라 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도 우리가 잡았어요. 예. 삼성 반도체 쓰지 마라 막 이제 했어요. 막 문서가 나와서 그걸 들고 갔을 때 WTO에서 이거를 안보 이슈로 바라봤다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또 중국이 뭐좀 크니까 파워가 WTO에서는 일단 사드 문제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안보 이슈라고 하는 것에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그 히토류 문제를처럼 제압할 수 있을까 중국을 그것은 좀 정평롱아님 이게 WTO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 전에 외교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4년 5년 걸리면서 우리 경제는 피해를 볼 대로 봐놓고 가서 중국 잘못했네?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WTO를 가기도 좀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 최순실 사건도 봤지만 증거가 이게 정유라도 쉽지 못 들어오잖아요. 정유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은 실은 국제적 위상이 일본쯤 되니까 또 중국과 승부를 띄운 거죠. 또 히토류라는 게 워낙 민감하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진행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군사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섞여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군사 문제 시간 많이 들으면 경제에서 눈빛 주고 경제에서 시간 많이 주면 군사에서 눈빛 주고 사실은 중국이 여기 또 기자들 눈빛 주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제 안보 이슈를 가지고 예.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는 안보 이슈로 풀고 경제는 경제 이슈로 풀어야 되는데 자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눈빛만으로 이렇게 경제 보복을 가속화하고 옳지 결국에는 않죠. 매우 심각한 태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롯데 관련해서 롯데가 이제 사드 부지 결정을 앞둔 이사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오랫동안 끌었죠. 야권에 예. 상당히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탄핵 심판이 끝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 속에서 야권이 뭔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실제로 그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한 태도를 취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어떻게 되는 거냐. 니네 한국 어차피 이 사드 문제는 국내 정치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했지만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답을 못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는 잘 되겠지 하는 정도의 스탠스만 있다. 그러니까요. 일단 넘겨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 기자님의 지적이 중국이 안보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의하고 지적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형태고 현실이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 그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좀 시끄럽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부부싸움 하는 것을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잘못다. 그럼 그 집안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니까 좀 대비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그건 뻔히 예상되고 예.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사드 배치를 하면 보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정부 질문에 질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총리는 문제 없을 거다. 예,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총리도 그랬고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예. 이렇게 답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끊임없이 거짓말과 호도를 해왔던 것인데 실제 정말 준비가 없이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자체도 뭐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피해는 그냥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사드는 어떻게 진척이 될 것 같나요? 이제 저렇게 토지 공여까지 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지 공여는 뭐 우리 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진도는 빨리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 배치가 완료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항상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데 상대가 상식적이지 않게 대응해 오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전개일 뿐이지 배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일단 말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키 리저브 훈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전개됐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이미 전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배치와 전개는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배치는 작전 운영이 가능할 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4월에는 작전 운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배치와 전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인데 국방장관이 지금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지금 진도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미국이 정말 빨리 이거 좋은 혹이다. 지금 이렇게 알박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나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 MD 체계 편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간절히 요구해 왔었고 공을 오랫동안 들였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연계돼서 보자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서 우리 편을 명확히 선언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알박기를 하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마피아와 한국의 군사마피아의 힘들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미국은 사실상 이제 성주 골프장 거기를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예. 부지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빨리 해요. 빨리 문화가 예. 있어. 근데 미국은 120명 그 배치를 할 때도 괌에서 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게 6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것이 예. 전개, 배치, 그리고 작전 운영이 세 가지 용어로 국방부가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개만 하는 것은 부품들을 그냥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배치를 하는 것은 대충 다 닦아가지고 기체는 갖다 놓는 게 예. 배치다. 이렇게 하면 그럼 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작전 운영? 그거는 작전 운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괌 같은 경우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또 실제로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인접해서 보거나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있는 것 말고는 활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처럼 산악지대에서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 개념까지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도 엑스밴드 레이더만 2대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48기 있는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라면서요?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국 것은 외에 우리가 다른 최초인 것인데요. 예. 실제로 군사적 효용성으로 보면 미국도 원래 필요한 것은 엑스밴드 레이더만 지금 레이더만 필요할 것 필요한 같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눈이 필요하니까 레이더를 좀 갖다 놓을게라고 하면 한국의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땅을 내줘?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럼 북한에서 쏘는 포도 맞출 수 있는 것도 세트로 갖다 줄게 라고 예.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정평론가님, 아까 이제 그 1월에, 작년 8월에 그 금한령이죠. 금한령, 예, 그 다음에 이제 한한령. 1월에 여행금지. 네. 여행 축소 여행 이달에 예. 3월 초에 여행 금지. 그렇죠. 네. 여행 축소, 여행 금지 이제 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보다도 특히 영세 규모한 기업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한중간에 일주일에 중국에 뜨는 비행기 수를 봤더니 700에서 800대가 떠요. 예. 여기에서 보따리 장사들도 또 엄청나게 많고 서민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우리 무역 수지 그 결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봤더니 큰 영향이 없었더라고요. 2월까지는. 예. 2월 결과는. 대중 수출도 오히려 늘었고 우리가 걱정했던 화장품, 뭐 섬유 옷 예. 이것도 많이 이제 팔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이제 지금 당장부터 안 오지 않습니까? 유커들이. 예. 그럴 경우에 그 직격탄은 실은 서민, 가장 약자부터 차곡차곡 맞지 않을까. 소상공인들, 거기서 뭐 노점상분들, 이런 분들끼리 점점 타격을 받다가 그게 나중에 뻥 커지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어서 실은 정부가 괜찮아. 이 정도 아직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 없네.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가 한순간 가장 힘든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걱정이 100%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중 경제 관계, 한중 관계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하기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중간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우리는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이에요. 예. 중국은 대한 수출이 전체 규모에서 봤더니 6%인데 네. 이건 제3지대로 넘기거나 혹은 국산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환구시보나 이런 데 글을 보면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 황교안 총리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이 힘들다? 그러니까 한 3년까지의 그 모습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중국이 기술력이 아무리 우리의 턱 밑까지 찼다라고 해도 중요한 중간재 핵심 부품들은 못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출해 줘야 그걸 가지고 가공 무역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이고 팔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1년, 2년, 한 3년째부터는 지금 중국이 무슨 또 뭐 반도체 굴기, 무슨 굴기 막 내지 예. 않습니까? 중간재 굴기도 하고 있어서 그 중간재마저 국산화를 쓰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요. 한 2년이면은 따라잡힐 수가 있어요. 3년 정도면 완전히 우리 중간재 지금 70%라고 하지만은 반으로 줄거든요. 예. 그래서 황 대행은 아마 현상을 보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섣불리 못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호흡이 길어요. 바로 예. 상품 여기로 안 갑니다. 계속 서비스, 금융으로 괴롭히다가 예. 자기들이 어느 정도에 올라왔을 때 아마 이거 중간재 건드릴 겁니다. 예. 네, 상품 수지까지도. 오늘 하면서 제가 중국의 이 보복 문화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하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다. 아,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관시를 얘기하면서 집에서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밖에서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관시를 얘기하면서 친구의 도움을 은혜로 갚지만 친구가 배반하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반드시 보복을 해야지 군자다. 네, 근데 이제 잠깐 여기서 우리가 미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대국적 마인드도 아니고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아니 뭐 근데 이게- 현실을 보자는 예,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그게 무슨 장부입니까? 진짜 이제 요만한 건데 예. 크게 중국 스타일인데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아쉽다는 대응을 거죠. 해야죠, 그럼 예, 대응책을. 대응책을. 사표를 던지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사표부터 그러니까요. 던진 격이죠. 예.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배신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천안문 성로 외교를 할 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올라가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15년 9월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복 갈아입고. 한복이 참 고우셨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까지 대접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쨌든 아시아 균형 뭐 이러면서 균형 외교를 강조하면서 중국에선 그렇게 하고 곧바로 또 미국에 가서는 똑같이 어느 편 설 거야 했을 때 바로 사드 배치로 날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이제 이런 배반, 배신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 복수에 대해서는 정말 쪼잔하게 이를 데 없이 끝까지 치졸한 복수를 아니, 근데 한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근데 현실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나 경제나 또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국은 그런 거 못해라고 무시했던 태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을 예. 누가 도대체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답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상황을 3단계 전략을 우리 정부에서 내놨더라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경청하고 3단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국회에서 뭐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야단 좀 치세요. 아유, 그러게요. 제가 있을 때는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그때까지는 산무였기 예. 때문에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사실 원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정부가 매번 하는 방식은 개성공단도 북한에 피해를 준다고 폐쇄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피해보고. 입고
북한을 제재하자고 시작한 이 일인데 결국은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이 일을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유엔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효성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외교를 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일단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정평론가님 답 좀 주세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이제 연말 되면요. 제가 그 사무실이 저쪽 이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데 네. 이미 공실률이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임대를 붙여놓고, 건물에 다 임대를 붙여놓거든요. 경제가 그전서부터 이제 박근혜 뭐 이제 한 10년 동안 경제가 안 좋았는데 건물에 임대를 붙였는데 요즘은 특급 임대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주인 직접 임대. 그 수수료도 아끼려고. 예. 수술할게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엔 중국이 6월, 7월쯤에 3단계 제재를 가하면 올 겨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억 거짓대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11월, 12월에 그 추운 날 길거리에 거짓대가 쏟아질 전망이에요. 네. 이거 갖고 제재 받을까? 아니요, 예측이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트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이게 돌릴 수가 없다면 과거 극복한 나라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도 자존심을 좀 버려야 되지만은 중국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체면 살리기, 명분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띄웁니다. 중국 띄워주기 같은 걸 좀 해요. 한켠에서는. 예. 그게 아니,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인가요? 네. 네. 이제 핵심 됐죠. 거기가 시핵심. 이제 지금 양회하고 올해 네. 9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네. 전인데. 전대. 네. 전대죠. 전인대 지금 하고 예, 있죠. 예, 지금. 지금 네. 네. 당대 이제 9월에는 당대회죠. 당대회가 있죠. 네. 당대회를 하면서 내년서부터 2022년까지 시진핑 2기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그래서 권력 투쟁에 붙어 있는 관계인데 시진핑 반대파들이 저기 남쪽 땅도 뺏기고 북쪽 땅도 뺏기고 뭐하냐 이 비판 때문에 강경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아는데 전국 한류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니까 이번 전인대 저도 엊그제 봤더니 리커창이 완전히 엎어졌더라고요. 즉 그동안은 시진핑이 핵심 지위까지 가기 위해서 리커창 세력이 견제를 할 것으로 봤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이 시진핑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리커창은 빼놓고 나머지 5 정치부 상무위원은 다 바뀐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진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한번 위용을 더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데 아까 다시 원로로 돌아가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을 막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 5년간, 6년간 아하. 거기 이제 북극 쪽에 중국이 그 북극 옵서버 우리 국가 들어갈래 할 때 노르웨이가 손 들고 중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AIIB 만들 때 가장 먼저 좀 북구 유럽에 있는 나라가 와서 예.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한 트랙이고요. 또 한 트랙에서는 조금씩 수출 다변을 하는 거죠. 연어 파는 나라를 중국 다른 말고 나라로. 예, 이거 연어 좋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이 두 가지 투트랙을 가는 건데 이게 거의 5, 6년짜리 긴 겁니다. 길죠. 길- 그동안에 길.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더 다른 이유는 노르웨이는 연어 하나였죠. 우리는 수출의 25%, 전체 경제의 30%가 중국에 엮여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바꿉니까? 수출 다변화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으로 힘든 대목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해법은 예. 그두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한켠에서는 명분 주기, 명분으로 좀 판이 바뀌기를 예. 그거 하나. 또 한켠에는 이렇게 해야죠, 우리도 이제. 알겠습니다. 네. 경제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드를 갖고 풀면 쉽죠. 뭐 사드를 바로 철회하는 것도 예. 서로 간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도 분명히 깰 수 외교가 없는 있기 거니까요. 때문에 예. 이걸 철회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죠. 이게 포터블형이니까 부대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만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또 전향적으로 잘 풀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원래 예. 이 원칙, 이 사드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위한 다른 방식을 해보자. 그래서 중국이 도와달라. 예를 들면 한 3년, 4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봤을 때도 도저히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우리가 3년에서 5년 동안은 배치하지 않겠다. 예. 대신 북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전향적으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걸로 또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사드를 풀 수 있는 극적인 해법이 방금 속보로 떴습니다.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 문제가 잘 풀리고 국민들이 하나된 단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다음 정권을 만들어